조선의 창업주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봉안된 경기전. 태조 어진이 있는 진전에 들어가려면 외산문과 내산문을 거치는데 이보다 앞서 홍살문을 지나야 한다. 홍살문은 귀신이 싫어하는 팥과 같은 붉은색을 칠한 문으로 위쪽엔 창살이 박혀 있는데 잡귀신들의 옷자락을 창살에 걸리게 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벽사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홍살문은 대체로 신성한 곳이나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 장소에 상징처럼 설치됐다. 그런데 경기전에서 태조 어진이 봉안된 진전의 뒤편 북쪽으로 가면 또 하나의 홍살문을 볼 수 있다. 경기전 안에서 만나는 두 번째 홍살문. 이 문을 지나 자리하고 있는 건물이 조경묘다. 비롯할 조, 경사스러울 경, 사당묘. 조선왕조 창업이 시작된 경사스러운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당. 조경묘는 바로 조선의 왕실 전주 이씨의 시조를 추모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봉안된 경기전 뒤편에 자리 잡은 이곳 조경묘. 이곳은 왕실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태조 이성계의 본관인 전주이씨의 시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사당은 보통 조상을 추모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곳 조경묘에서 지내는 조금은 특별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 10월 7일 항상 굳게 닫혀있던 조경묘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음력으로 9월 9일 세상에 양기가 충만하다고 해서 중양절이라 불리는 이날은 1년에 한 번 조경묘에서 특별한 제사가 열리는 날이다. 우리가 그 제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초하루 상망을 지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음력 9월 9일 날 중양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초하루 상망은 분양만 하고 끝나고 9월 9일 날 지내는 것은 재물을 전부 갖춰서 지내고 있습니다. 성종 때 완성된 국조 올해의에는 국가 행사와 예법이 정리돼 있는데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제사는 속죄로 규정돼 절차가 진행된다고 적고 있다. 조경묘 대제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준비 단계로 제관들이 의복을 갖춰 입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한다. 다음 단계는 본 행사다. 신을 맞이하는 신관례와 세 번의 술을 올리는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제사에 올린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례와 충문을 태우는 망료를 끝으로 제향이 마무리된다. 제례를 지내는 동안 참석자들이 하는 모든 절은 사배, 즉 4번 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절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큰절과는 다르다. 땅에 두 팔을 짚고 엎드린 자세에서 배라는 구령이 들리면 머리와 땅의 간격이 주먹 하나가 될 정도로 고개를 숙인다. 다음 흥이라는 구령에 팔을 뻗어 허리를 펴는데 이런 절을 국궁사배라고 한다. 자, 오늘 조경묘와 경기전에서 큰 제사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우선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경묘 신위에 큰 위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시조, 고신라, 사공신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두 분 그 위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주시 시조공신 휘가한 예. 한이라고인데 사공이라고 신라 때 벼슬이래요. 근데 예. 사공 벼슬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건설부 장관. 예. 옛날에는 그 성곽 또 궁궐 같은 거 그런 걸 짓고 보수하고 그런 직책이었어요. 할머니는 태종 무예랑 그 10대 손녀딸이래요. 예. 그런데 그리고 그 글씨는 영조께서 당시 그 세손이었던 나중에 이제 정조가 된 예. 13살 때 쓰셨다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예. 예. 조경묘의 위판이 완성되었다. 임금이 세손에게 명하여 시조 고신라 사공신위, 시조 비경주 김씨신위라고 쓰게 하고 임금이 세손을 데리고 친히 전장례를 행하였다. 정조 임금이 세손 시절 어필로 쓴 이 위패의 주인공 전주 이씨의 시조는 누구일까? 태조실록에선 이성계의 시조를 신라에서 사공벼슬을 한 이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주에 명망 있는 집안으로 사공 이한공은 신라의 벼슬을 하여 태종왕의 10대 손인 군윤 김은희의 딸과 결혼해 시중 이자연을 낳았다. 전주 이씨 시조인 이한을 봉양하는 조경묘 대제는 왕실 제사로 일반 사가의 제사와 비교해 그 격식과 규정을 왕실의 법도에 따른다. 처음에 아까 신관례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관례는 어떤 거예요? 신을 부르는 행사입니다. 예. 신을 부르는 행사니까 이 신은 향을 피우는 혼을 부르고 예. 신을 모시는. 네, 모시는. 아까 또 예를 보니까 초헌관이 있고 아헌관이 있고 종헌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초헌관은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제관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행사의 주관이 되고 가장 높으신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래 술을 살아서도 석잔, 죽어서도 석잔 그러는데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 잔의 잔을 올릴 때에 초헌관이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예. 아헌관이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예. 정환관이 세 번째 잔을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조경묘 제례는 총 17명의 제관이 각자 역할을 맡아 치른다. 신위에 술잔을 올리는 사람을 헌관이라 하는데 제관들 중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이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을 맡는다. 대축은 조상께 고할 축문을 관장하는데 제관 행렬 때 유일하게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된 산문의 가운데 문을 통해 사당으로 들어간다. 재양의 본 행사가 시작되면 집례는
제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행사 순서를 크게 읽는 역할을 맡는데, 행사 순서를 적은 글을 특별히 홀기라고 부른다. 그 밖에 헌관을 안내하는 제관을 알자, 대축을 안내하는 제관을 찬인이라 한다. 초헌관이 첫 번째 술잔을 올리면 대축이 준비해온 축문을 읽는다. 축을 읽으면 맨 처음에 유세차 하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끝부분에 상향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기억하는데 그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유세차는 오랫동안 시간에 이렇게 흘렀는데 예. 오늘 이런 날이 또 돌아왔다는. 작년에 제사 모실 때 뵀는데 올해 지금 1년 동안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날이 되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미군요. 그리고 이제 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온 마음을 모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워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흠양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상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대제에서 조경묘의 그 대제 지낼 때 충분하고 또 경기전에서 경기전 대제 때 충분히 각각 다른가요? 그러면 다 틀리죠. 아, 그래요? 충문은 그 제사의 대상, 예. 대상한테 이 연휴를 왜 제사를 지내는가, 어떤 사람들이 지내는가 그걸 고우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이분은 한 15년 이상 독촉을 하신 분. 예, 예. 축을 읽는데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축을 읽으실 때 우리가 뭐 교과서 읽듯이 이렇게 읽지 않고 일정한 뭐 운율이라고 그럴까? 좀 쉽게 흉내내기 어렵게 그렇게 축문을 읽더라고요. 뭐 유세차 이렇게. 네, 일정 부분은 배워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단순하게 한두 번 그리고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우는 기간들이 거의 매일같이 한두 시간씩 연습을 해서 약 한 달 정도 했을 때 그런 운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타게 되고. 절에서는 불경을 했고. 이렇게 독송을 할 때 또 연부를 할 때 목탁을 치면서 일정한 운율이 있잖아요. 유교문화 어떤 의례에서도 그 축문 읽는 것이 그렇게 운율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율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만 네. 축을 읽는 과정 속에서 너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예. 그렇다고 너무 또 슬픈 듯한 그런 예. 표현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일정한 그 조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축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또 겪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도 좋고 또 그 듣는 시조 할아버님과 할머님도 참 나를 위해서 이러한 그 제물들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축을 읽는구나 이렇게 기분 좋아라 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읽는 겁니다. 아까 그 대제 때 보면 왕들이 쓰는 드라마에 나오는 왕들이 쓰는 면류관 같은 걸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고 왜 그렇게 면류관을 쓰시나요? 초원관인데요. 예전에 여기를 태종께서 한번 들으셨대요. 예. 그 전주는 친양내 의식을 임금이 직접 와서 주관하는 의식을 예. 외람되지만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조선 시대에 진행된 조경묘 대제엔 임금이 직접 오지 않았다. 왕명을 받은 전라도 관찰사가 초헌관이 돼 조경묘와 경기전의 재향을 집행했다.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했던 서유구가 남긴 완영일록에도 조경묘 제사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1883년 8월 1일
조경묘에 나아가 음식과 행동을 조심하며 제사를 준비하였다. 1883년 8월 2일 새벽에 조경묘 취향제를 설행한 뒤 가명으로 돌아와 장계를 아뢰었다. 완영일록에 기록된 조경묘 제례의 날짜는 8월 1일과 2일, 음력 9월 9일에 지내는 오늘날의 중양대제와는 조금 다르다. 왕을 대신해 조선시대 전라감사가 조경묘의 제사를 지낸 날은 사계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리고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절기에 맞춰 1년에 4번에서 6번까지 제사를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1771년 영조 40년 때 위패를 모셔가지고 그때부터 지내고 경기전은 1410년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계절마다 지냈는데 요즘은 예산 관계로 9월 9일 날 제일로 좋은 날 중양절날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 음식 또한 철저하게 국가의 예법에 따랐는데 종묘 제례나 일반 민가의 제사와 달리 살아있는 제물이나 육류, 어류 등의 고기류를 올리지 않고 유과와 떡, 다식 등만 차려냈다. 진설도가 있고요. 예. 진설도에 의해서 진설을 하는데 이 제물은 전주시 대동통야군 서울에서 진설을 해주면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진설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 제기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우리 집에서는 목기에다가 이렇게 제물 올리잖아요. 모든 제기가 규격이 있습니다. 예. 일반 사가에서는 여유가 있으면은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괴고 보이고 그러는데 예. 우리는 틀 안에 예. 틀 안에 이 정도만 담아라, 많이 담지 말고 이 정도만 담아라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너무나 적게도 담지 말고 너무나 많이도 담지 말고 이 안에가 넘어져라. 예. 그 임금님들께서 이러한 재앙을 이렇게 들이다 보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제를 지내게 되는데 그냥 모든 음식들을 하늘 높이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만큼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까지만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그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그런 일정한 높이들을 전부 다 제거한 것입니다. 예. 초헌, 아헌, 종헌. 3번의 술잔을 올리고 나면 초헌관이 신위에 올렸던 술잔을 마시는 음복례가 진행되고 뒷뜰에서 충문을 태우는 망료를 끝으로 제양이 마무리된다. 중양대제는 전주 이씨 시조를 모시는 조경묘의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난 뒤 바로 태조 어진이 봉안된 경기전 진전에서 태조에게 고하는 제향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 올해 이렇게 대제에 참여하신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모든 제사는 첫 번째 고건사상입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옆에 사람들한테 누를 안 끼치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마음 자세도 갖추고 또 부모나 이렇게 주관님들한테 고마움을 피우고 그런 것을 갖는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같이 제사를 이렇게 음식을 그렇게 간이 장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간 속에 남아 해서 정갈하게 해가지고 후손들이 그런 의미 같은 그런 걸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요즘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선 그런 부분들과는 좀 달리 내 아버님 또 할아버님, 증조 할아버님 이러한 내 윗대 나를 있게 해준 그분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좀 기려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작게나마
어떤 나는 뭐 이러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쟤를 지내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어라고 여기보다는 그래 내 윗대로부터 내가 있어왔던 그러한 조건 속에서 내 윗 어르신들을 기려나가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경묘에서는 음력 9월 9일 치른 중양대제 외에도 매달 음력 초하루마다 향을 피우는 분향례를 지낸다. 위패와 사당, 제실 등을 살펴보는 일종의 문안 인사와도 같은 이 의식은 왕실이 핍박받던 일제강점기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일정 시대 때도 그 일정 강점기 때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냈고 지금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 초하루 상망은 지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선조들을 추모하고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려면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지만 전주는 풍패의 도시, 조선 왕조의 본향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